자, 오늘 이제 3단원 마지막 시간, 시간 영역 사양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진 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3.2절은 저희가 이제 블록 선도 그리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엄청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거를 이제 할 줄 알면 나중에 저희가 시뮬링크 코딩을 할 때도 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런 이제 기본 단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복잡한 애들을 이런 기본 단위들로 이제 이퀴밸런트하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꿔주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그냥 입력을 넣어서 출력이 나오는 입력분의 출력, 이 최종 이퀴밸런트한 그 전달 함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냥 이제 곱으로 시리즈로 연결돼 있다 하면 그냥 전달 함수 계속 곱해주고, 패러렐하게 연결되겠다 하면 그냥 이렇게 더해준다. 그리고 이런 피드백 형태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하면 무조건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은 여기가 빼지게 되어 있는 거고, 빼지는 경우 여기가 플러스고,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다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둘 다 플러스인 거를 저희가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어, 그거를 이제 그냥 정의를 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랑 이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 루프가 있으면 이런 꼴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추가적인 기술인데, 이제 분기점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싶을 때,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에 분기점이 있는 거를 여기로 옮기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G분의 1을 다시 해주면서 이제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같은 것도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여러분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 문제. 요게 이제 제가 올려드릴 문제 중에 있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실게요. 연습 삼아서. 이게 연습 문제 19번이거든요. 아마 제가 50번을 잘못 적었을 텐데 19번을 체크해 주세요. 책에서 찾으면 19번으로 돼 있어요.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풀었던 예제보다는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 그 단위를 찾는 거죠, 단위를.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 요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패러렐하게 나눠지니까 이제 각 가지 내에서 이제 간략화할 수 있는 애들 간략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렐하게 연결해 주는 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안에서 요런 애들을 이제 다 간략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피드백 루프가 있고, 피드백 루프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간략화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요 위로 하나 나가고, 여기는 그대로 이제 G7이고, 근데 여기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G1과 G2의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바로 이제 저희가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퀴밸런트한 트랜스퍼 펑션으로 하나로 표현을 해 주고, 그리고 여기 G3가 있고 곱해져 있고, 그리고 네거티브 피드백이 하나 더 있죠. G4와 G5에, 그리고 여기 전에 이제 G6가 하나 있죠. G6.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간략화를 해 주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바로 답을 적을 수 있겠죠. 그쵸? 이제 시리즈는 다 곱해 주면 되고, 다 곱해 준 거 하나랑 G7이랑 패럴렐 관계니까.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요. 그래서 답은 R분의 Y를 구하는 건데, G7과 나머지 덩어리의 이제 패럴렐 관계니까 다 곱합니다. 이게 이제 분모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제 이 단위들을 일단 다 외우고 계셔야겠죠. 기본 단위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3.3절은 이제 극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폴에 관한 내용이었고, 어떤 전달함수의 폴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시스템의 시간 영역 응답에서의 그 스테빌리티나 진동 특성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S에 관한 다항식의 B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A랑 B가 만약에 약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0점과 극점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을 극점이라고 하고, 분자가 0이 되는 S의 값이 0점이다. 그래서 0점과 극점이만 알면 사실 이 HS의 특성을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극점으로 이제 응답 예측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물리적으로 따질 때는 항상 시간 응답을 보죠. 중간에 S 도메인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지만 물리적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시간 응답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1차 전달함수가 있을 때 전달함수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바로 임펄스 응답이 나오고,
S분의 시그마분의 1을 S 플러스 시그마분의 1을 시그마가 실수일 때 봤을 때 얘를 역변화하면 바로 이제 지수함수의 꼴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시그마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스테빌리티를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거는 이제 극점 마이너스 시그마가 이제 극점이니까 극점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시그마가 0보다 크면 좌반 평면의 위치에서 지수항은 계속 감소하며 결국에는 얘는 0으로 가는 어디로 수렴하는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시그마가 0보다 작으면 우반 평면에 위치를 하고 발산을 할 것이다. 지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크기가 클수록 수렴 속도는 빨라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블록 선더 할 때도 좀 느끼셨겠지만 어떤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저희가 어떤 다른 전달 함수를 붙여서 전체 전달 함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전달 함수라고 하면 제어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제어기를 붙여서 전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전달 함수 특성을 바꾼다. 근데 바꿀 때 요 극점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원하는 리스폰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렴 속도 이런 것도 이제 제어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그리고 시그마가 복소수라면 익스포넨셜에 이제 J가 있는 텀이니까 어떤 진동 현상이 있을 거다. 응답에. 그래서 얘를 이제 답을 구해보면 이제 극점이 두 개가 나오죠. 마이너스 2인 애랑 마이너스 1인 애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극점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익스포넨셜 텀과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익스포넨셜 텀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왼쪽에 있는 애, S 플레인에서 왼쪽에 있는 애가 빨리 감쇄를 한다. 그래서 시간 응답의 초기를 지배하는 애는 이 3이 곱해져 있는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텀이지만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얘가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얘가 더 지배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홀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대충 응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응답은 임펄스 응답이에요. 그렇죠? 임펄스 응답. 그다음에 이제 복소수 극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극점을 실수부랑 허수부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시그마랑 어떤 J 오메가 D. 근데 얘는 항상 복소수는 켤레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차식을 볼 거예요. 이제부터 2차식. 그래서 극점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실수부, 허수부를 이제 따져보자. 그래서 이 오메가 D는 허수부에 있는 오메가 D는 그냥 이 신호의 진동수 자체를 의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익스포넨셜 텀에 들어가면 사인 함수의 진동수 텀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주파수가 돼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감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쇄된 주파수. 그래서 그게 이제 D의 의미입니다. 감쇄된 주파수라고 해서 D의 subscript D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항상 다룰 건데 여기서 지금 해석을 위해서 전달함수의 기본꼴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제타랑 오메가 n이라는 어떤 물리적 파라미터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2차식을 어떤 시스템의 2차식 미분 방정식을 구했으면 전달함수를 구해서 얘랑 이제 대응을 시켜보는 거죠. 얘랑 대응을 시키면 제타랑 오메가 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제타랑 오메가 n으로 이 시스템의 특성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제 사실 여기 제로가 있으면 조금 달라져요. 여기 이제 지금 제로가 없는 시스템으로 가정을 한 건데 제로가 있으면 조금 응답이 달라진다. 우리가 예측한 거랑. 그래서 일단은 요런 꼴에 맞춰서 일단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타를 이제 감쇄비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진동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물리적인 파라미터다. 그리고 오메가 n은 이제 오메가 d랑 구분해서 이제 비감쇄 주파수, 그러니까 고유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주파수인데 여기에 이제 감쇄비가 더해져서 이제 감쇄 주파수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의 이제 극점을 구하면
분모가 0이 되는 S 값이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은 시그마랑 오메가 D의 표현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대응을 시켜보면 제타랑 오메가 N 그리고 시그마랑 오메가 D의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요 관계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조금 계속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극점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관계. 그래서 이 2차식을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고 분모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요 꼴을 써서 이제 역변환을 쓰려고. 그래서 저기다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점이 요건데, 요 극점 위치에 따라서 요 리스폰스가 어떻게 바뀌냐, 극점 위치에 따라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감셉이라는 걸 이게 굳이 정의를 했는데, 얘가 어떤 응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게 이제 요 그래프였죠. 그래서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제 감세비에 따라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떻게 바뀔 거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임펄스 리스폰스에 영향을 주는 애가 오메가 n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n으로 일단 노멀라이즈를 시켰어요. x축이 이제 오메가 n t가 되는데, 오메가 n의 영향을 없애고 제타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를 시켰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제타를 키움에 따라서, 감세비를 키움에 따라서 이런 신호의 감쇄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버슛, 언더슛이 다 줄어요. 이 위로 튀는 정도가 줄어듭니다, 감쇄비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말 그대로 감쇄비가 크다는 건 감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신호를 이렇게 많이 떨리는 애를 감쇄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요런 오버슛이나 요런 언더슛 자체가 줄어들어요, 감쇄비가 늘수록. 그리고 그 감쇄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감쇄비가 커질수록 진동수는 다소 감소한다. 요 식을 보시면 얘가 이제 오메가 D인데, 제타가 커질수록 오메가 D는 감소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이 피크점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제타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진동수가 미세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쇄비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봐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임펄스 리스폰스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제어를 하다 보면 어떤 입력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을 줄지 모를 때 그 나오는 응답이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는 왜 자꾸 이 임펄스 리스폰스만 보고 있냐? 그 이유는 얘가 이제 입력이 달라진 경우에도 이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임펄스 리스폰스를 저희가 분석을 하면 일반화된 리스폰스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계단 응답이에요. 계단 응답. 그러니까 계단 응답이란 거는 입력에다가 이제 스텝 리스폰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어를 할 때도 계단 응답을 엄청 많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뭐 1이었는데 5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터 위치를 1이었는데 5로 바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텝 리스폰스를 많이 줘요. 그래서 1로 가야 되는데 1로 어떻게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어기를 설계를 했을 때 제타가 어떻게 나오냐, 그렇죠? 극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1로 어떻게 갈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빨리 가요. 빨리 가는데 이렇게 오버슛이 커지고, 어떤 애들은 느리게 가는데 오버슛 없이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으니까 요걸 이제 잘 조절해서 제어기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오늘 이제 3.4절에서 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노멀라이즈 된 그래프 말고 이 ACT를 그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노멀라이즈 된 그래프 말고 그냥 그렸을 때 얘를 이제 요 지수함수, 이 지수함수 꼴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요 점선을 이제 인벨로프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익스포넨셜 인벨로프라고 하는데, 시그마가 커질수록 이 인벨로프가 이렇게 빨리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세 정도를 결정하고 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익스포넨셜 인벨로프라고 한다. 허스브는 요 진동하는 진동수 자체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 넘어갑니다. 요 지식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 영역 사양이라는 게 이제 타임 스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어기가 있으면 저희가 요구 성능 사양을 주는 거죠. 요구 성능 사양이 있어요. 오버슛은 이 정도 미만이어야 된다. 그 수렴 속도는 몇 초 이내여야 된다. 이런 시간 영역 스펙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 영역 사양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저희가 제어기 설계를 위한 성능을 따질 때는 얘가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응답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저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따질 때는 시간 영역에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스텝 리스폰스를 분석을 해보면 얘가 제어기가 잘 설계됐는지 안 됐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텝 리스폰스를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텝 리스폰스에 대한 대표 요구사항, 시간 영역 사양 4가지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어 시스템 입장에서는 스텝 리스폰스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유닛 스텝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 값인 1에 빠르게 안정적으로 수렴을 해야겠죠. 제어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스텝 리스폰스를 이렇게 주면 1로 가라는 거를 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1에 수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2차식을 계속 보고 있어요. 2차 시스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실레이션이 있는 형태로 이제 수렴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뭐 이런 TP, 뭐 MP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시간 영역 사양인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라이즈 타임이에요. 라이즈 타임. 여기 있죠? TR 왼쪽 아래. 그래서 시스템이 레퍼런스를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았으면 빨리 1 근처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라이즈 타임이 어떤 애들은 아까 저희가 그 감쇄비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다르게 봤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느리게 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빨리 가는 애가 있죠. 그래서 라이즈 타임이 빠른 애가 이제 반응성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반응성.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링 이 단원에서 모델링 때 배웠지만 이 모델의 다이나믹스 속도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온도 다이나믹스다. 그러면 내가 1로 가라고 해도 엄청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다이나믹스 성질에 따라서 반응성이 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 그 제어기를 달았을 때 성능은 라이즈 타임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착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세틀링 타임. 저기 TR, TS. 그래서 정착 시간은 여기인데 여기. 그래서 이 시스템의 과도 응답이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과도 응답이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값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최종 값으로 가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오실레이션 하면서 감소하는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텀이 붙어 있는 애가 과도 응답이에요. 결국에는 0으로 갈 애들. 그래서 뒤에서 식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세틀링 되는 시간이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값으로 이제 근처로 왔을 때의 시간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겠다. 그 제어기 성능에 따라서 이게 계속 달라지겠다는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오버슛 이거를 저희가 이제 MP라고 해요. 그래서 최종값을 초과하는 시스템의 최대값을 뭐 그 최종값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뭐 이게 말 자체는 어려운데 그림에서 이 MP가 여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값보다 얼마나 뛰어넘었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최종값은 이 그림에서는 1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얘가 이제 저희가 오버슛 쳤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떤 피크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세비 텀이 있으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요 정도를 저희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죠. 퍼센트로. 그러니까 최대값을 최종값으로 나누면 몇 프로 초과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퍼센트로 저희가 따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분모가 최종값이 1인 경우에는 그냥 요 값 자체가 그냥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 분모가 1이니까 내가 만약에 뭐 0.12만큼 초과를 했어. 그러면 그냥 12% 넘은 거예요. 그렇죠? 이 값 자체가 그냥 퍼센트를 의미하게 된다. 유닛 스텝 리스폰스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스텝 리스폰스를 얘가 이제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정의는 요 글처럼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크 타임, 최고 시간 이런 말 쓰지 마시고 피크 타임, 피크 타임에서 TP라고 저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오버슛점에 도달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의니까 요 TP, 요거는 쉬우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할 거는 요 지금 TR, TS, MP, TP를 내가 알고 있는 파라미터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극점이라던가 이제 감셉이라던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어기 설계를 할 때 요구 사양을 반영을 시켜서 제어기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은 요 기본 2차 시스템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잡한 시스템이 되면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런 이제 2차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다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상승 시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시간. 그래서 정의는 시스템이 새로운 레퍼런스 값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어 시스템의 반응성의 의미인데 요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요 그림을. 그래서 저희가 봤던 그 복잡한 그림인데 이게 이제 감세비에 따른 계단 응답의 특성이에요. 계단 응답이 똑같이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오메가 n으로 노멀라이즈 된 응답이고. 그래서 봤더니 요 라이즈 타임이라는 게 감세비랑 오메가 n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 리스폰스를 보면 감세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0.9까지 가는 시간을 라이즈 타임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감세비에 따라서 여기를 도달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오메가 n으로 지금 노멀라이즈 했지만 실제로는 오메가 n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해줘야 돼요. 어디까지가 라이즈 타임인지 정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이 0.9랑 0.1 사이예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10이면 1부터 9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타가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수로 바뀌는 수인데 간략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0.5로 가정을 했어요. 0.5로. 어떤 이런 0.5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0.5인 커브를 지금 잘 봐주세요. 0.5인 커브가 여기 있죠. 0.5인 커브가 여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한 거예요. 규칙을. YT가 1까지 가야 되는데 0부터 1까지 가야 되는데 0.1에서 0.9로 증가하는 시간을 저희가 라이즈 타임으로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왼쪽에 그림으로 표현해 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 여기 보이죠?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라이즈 타임으로 정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멀라이즈 된 그래프에서 봤더니 오메가 NT가 1.8이 나오더래요. 이 시스템을 봤더니 요 길이가 1.8이 나오더라. 요 길이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즈 타임은 내가
우리 시스템에 오메가 n만 알고 있으면 오메가 n분의 1.8을 해서 바로 이제 대충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가정은 제타가 0.5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풀 거예요. 라이즈 타임을 뭐 고려해서 설계를 해라.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는 요 왼쪽 그림에서 왔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슛이랑 피크 타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시스템이 요 기본 2차 시스템인데, 얘의 계단 응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얘는 전달 함수잖아요. 시스템의 전달 함수예요. 그러면 얘에 어떤 입력을 넣어서 응답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YS에다가 US를 HS에다가 US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S 도메인에서 YS는 HS, US. 근데 지금 계단 응답은 뭐냐면 계단 응답은 US가 S분의 1인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전달 함수만 보고 있었는데 그 전달 함수에 계단 응답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거냐? 그러면 S분의 HS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얘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 꼴에 대응을 시켜서 역변을 해주면 YT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제타 오메가 n이고 B가 루트 오메가 n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으로 해주면 이렇게 이제 바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근데 저희가 제타 오메가 n을 이렇게 시그마랑 오메가 t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씩 봐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시스템에 대한 계단 응답을 구하면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어,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 MP랑 TP.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이 그래프가 되는 상황인데, 요 피크점을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이 지점의 X가 Y가. 우리가 이 파란색 그래프를 시간에 따라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하자면 YT가 최대가 되는 T랑 Y 값을 일단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미분해서 한번 구해 보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요걸 미분해서 이제 최대가 되는 시간 값과 Y 값을 구해서 그걸 이제 오버슛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yt 닷을 구하는 거죠. 자, 이제 곱의 미분을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게 정리가 돼요. 이게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코사인 텀이 날아가고 이제 사인 텀만 남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분에서 얘가 0이 되는 t랑 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t랑 y. 그래서 0으로 놨더니 이제 익스포넨셜 텀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날릴 수 있고 요 텀도 이제 양수니까 날릴 수 있죠. 진동수는 이제 양수니까 이렇게 날리고 결국에는 조건이 뭐냐? 사인 오메가 dt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메가 dt가 파이, 뭐 2파이 이렇게 쭉쭉 가겠죠. 이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쭉 갈 텐데 해가 어, 첫 번째 걸 골라야겠죠. 이게 리스폰스가 제일 큰 애를 골라야 되니까 첫 번째 피크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피크 타임은 바로 나와요. 어떻게 되냐? TP는 오메가 D분의 파이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크 타임에 관한 식이고 저희가 이제 SI 유닛을 쓰니까 얘가 이제 세크가 나와요. 단위를 계산을 제대로 해보면 그리고 이제 오버슛을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YTP를 넣어서 TP를 넣어서 맨 위에 있는 YT 식에다가 TP를 넣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사인 파이 없어지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오메가 T분의 파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로부터 저희가 이제 오버슛을 구해야 되겠죠. MP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MP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스텝 리스폰스 1을 넣었을 때 오버슛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오버슛이죠. 그래서 이게 YTP가 1 플러스 MP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MP. 얘가 MP니까. 그래서 답은 저 1, 1 지워지고
요게 이제 답인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꼴로 제타로 표현해 줄게요. 제타랑 오메가 제타로. 여기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요. 그죠? 그리고 단위는 이제 퍼센트로 써줘요, 보통. 퍼센트. 퍼센트를 써주거나 아니면 뭐 12%라고 하면 0.12로 표기를 하거나. 그죠? 저희가 백분율 그 표현할 때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이제 제타는 0과 1 사이의 수예요. 요거는 이제 1 미만이어야지만 이제 진동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 자,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값이죠. 그래서 요 결과값을 이제 아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도가 된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요 결과값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 오버슛 자체가 제타의 함수라는 거죠. 제타의 함수예요. 그래서 제타에 따라서 그냥 MP를 그려본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감쇄비가 클수록 오버슛은 어떻게 될까요? 감쇄비가 클수록 오버슛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감쇄를 많이 빨리 시키니까. 그래서 요 그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요런 이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오버슛이 12% 미만이 되는 제타를 구해라.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그다음 어 마지막 나오는 게 이제 세틀링 타임이에요. 정착 시간. 그래서 정착 시간은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과도 응답이 감쇄해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팀 리스폰스가 요 식인데 과도 응답이라고 하면 이 익스포넨셜이 붙어 있는 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질 애. 결국 없어질 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에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이 지수함수 텀이 충분히 줄어들어서 이 충분히란 말을 저희가 이제 정량적으로 정의를 해줄 거예요.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텀이 처음 값의 1%로 줄어들었을 때 그래서 얘를 0초부터 그려보면 1에서 0으로 가죠. 그렇죠? 1에서 0으로 가는 이 시간이 있을 텐데 완전히 0으로는 안 가요. 무한대로 보내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까지 왔을 때 말하자면 0.01까지 왔을 때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0.01까지 왔을 때 시간. 1부터 얘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줄어들 건데 1%까지 갔다는 얘기는 0.01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요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세틀링 타임 TS를 넣었을 때 얘가 지금 1부터 0으로 가는 애인데 얘가 0.01이 됐을 때 TS를 구해보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제 로그를 붙이고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요 식이 하나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 이제 결과식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이 세틀링 타임도 제타랑 오메가 n의 이제 함수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결과식을 계산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 볼게요. 요약을 해 보면 지금 저희가 이런 이제 기본 시스템, 기본 2차 시스템에 대해서 계단 응답을 분석을 하고 있고, 요 네 가지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요 수식이 있어요. 요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이런 거 이제 바로 빨리빨리 풀려면 유도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쵸?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좀 이제 문제 풀어 보고 조금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예제 3.27을 한번 지금 식을 써서 한번 계산해 보실게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비슷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에는 뭐 영역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영역을 구하지 말고 제타랑 오메가 n의 범위를 구해 보세요. 제타랑 오메가 n의 범위. 이걸 만족하는. 식을 일단 써 보고 한번 외우는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정착 시간을 이제 1%로 가는 시간으로 그냥 정의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착 시간을 구해라 하면 1%에 바로 대응이 되는. 1%로도 하고, 예. 저희 그 익스포넨셜 함수 구할 때 시상수의 개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다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로 보기도 하고, 예. 일단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1%로 일단 정의해서 할 거예요. 예. 만약에 2%라고 하면 식이 달라지니까, 그죠? 1%, 이 식을 쓰려면 1%에만 쓰는 게 맞고, 그리고 문제도 1%만 볼 거예요.
그럼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지금 TR, MP, TS 이제 다 각각 나왔으니까 이렇게 식을 일단 쓰고 조건을 한번 써 볼게요. 그래서 요 단위가 일단 중요한데 지금 이제 퍼센트로 주어졌잖아요, 오버슛은. 얘는 세크로 주어졌고 그래서 얘가 0.6 세크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 n의 범위가 바로 나오는 거고 일단. 지금 SI 유닛으로 주어졌으니까 라드 퍼 세크일 거고 그다음에 이 오버슛이 이제 10 보다 작은 게 아니라 0.1 보다 작은 거죠. 그쵸? 저희가 유도를 할 때 퍼센트가 아니라 그 그래프에서 그냥 1 보다 뛰는 그 높이를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0.1 로 써 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구하시려면 이제 로그를 붙여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쪼끔 복잡한데 어 로그를 붙여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몇 번 해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 가지고 여기가 답이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숫자로 이제 바꾼 건데 계산기 식으로 정리해서 그냥 계산기로 한 번에 계산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타 범위를 구하면 제타는 0 보다 커야 되니까 0.591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시간 영역 스펙을 이제 10% 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10% 면 0.591이 바로 이제 생각이 날 정도로 이거 몇 번 해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타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틀링 타임 조건도 한번 써 볼게요. 얘가 이제 3 초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시그마의 범위가 나오죠. 그쵸? 이 제타 오메가 n이 1.53 보다 큰데 얘가 이제 시그마다. 극점. 우리가 알고 있는 극점의 시그마다. 그래서 요 3 개를 그냥 따로따로 일단 구하는 문제로 제가 바꿨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S 플레인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일단 구하시는 걸 연습을 하고 연습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거 하고 이제 정리되신 분들은 다음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 문제.
지금 이제 오버슛이 12% 미만인 걸 이제 찾는 건데 미만이 되도록 이제 개인 K를 결정해라 이런 내용이고 저희는 사실 K를 바로 결정하는 건 배우지 않았고 제타랑 오메가 N으로 바꾸는 건 배웠죠. 그래서 요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구해요. 먼저 전달 함수를 구하고 걔를 기본 꼴로 바꾸는 거죠. 기본 꼴에 대응을 시키면 K랑 제타와 오메가 N의 관계가 나와요. 기본 꼴이라고 하면 요 꼴 있죠. 요 꼴로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전달 함수를 붙여서 요 꼴로 대응을 시켰을 때 K랑 오메가 N 제타의 관계가 나오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바로 HS를 일단 먼저 한번 구해 봐야겠죠. 전달 함수. 블록선도니까 블록선도. 이렇게 여기 그냥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 하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저희가 했던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요게 되고 이거를 이제 기본 꼴에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기본 꼴에 이렇게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주어진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구하고 기본 꼴에 대응을 시켜서 제타랑 오메가 N을 일단 표현을 해요. 제타랑 오메가 N을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K의 함수로 표현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오메가 N은 루트 K죠. 그 다음 제타는 2 오메가 N분의 5니까 2 루트 K분의 5다. 그래서 오메가 N이나 제타를 저희가 K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오버슛 체크를 하는 거죠. 오버슛 체크를 해요. 0.12를 넘지 않으려면 MP가 얘가 0.12를 넘지 않으려면 어, 제타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ln을 붙여서 바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제타의 범위가 나온다. 0.559 그러면 저희가 제타랑 K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쓰면 2 루트 K분의 5가 0.559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K는 20보다 작아야 된다가 나와요. 근데 K는 컨트롤러 K니까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전달 함수를 바로 주지 않고 전달 함수를 먼저 구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 내가 주어진 타임 스펙을 맞추려면 어떻게 개인을 튜닝을 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알려주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과값이 결국에는 개인의 범위가 나온 거죠. 개인의 범위. 원하는 타임 스펙을 맞추기 위한 개인 범위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 컨트롤러가 뭐냐? 이게 프로포셔널 컨트롤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PID 제어기 중에 P 제어기, 그냥 개인을 곱해주는 이제 P 제어기가 되는 거고, 요걸 이용해서 타임 스펙을 만족하는 컨트롤러 개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저기 조금만 풀고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는 요건데, 요런 뭐 안테나 그림 이런 거 필요 없고, 요 식을 가지고, 요 미분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전달 함수를 구한 다음에 한번 지금 A, B번만 일단 한번 구해 볼게요. A, B번. 요 문제입니다. A번은 그냥 라플라스 변화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력이 토크인 상황이고, 저희가 보는 아웃풋이 이제 세타인 상황이라서 TC분의 세타를 이제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구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얘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예요. 이 지금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초기 값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쓸게요. JS 제곱 BS, 그리고 이제 라지 세타 S로 묶이고, 얘가 이제 TCS가 된다. 그래서 HS는, 전달함수 HS는 TC분의 세타인데 JS 제곱분의 JS 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1이 된다. 여기서 이제 J가 60만이고 B가 2만이에요. 그래서 넣어서 이제 적당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구한 거예요. 기본 시스템에 제어기가 안 달린. 근데 이제 B번 문제를 보니까
이 비번 문제 요 말을 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토크 입력을 줄 건데 요런 식으로 입력을 주겠대요. 제어기를 짜 가지고. 근데 요 제어기가 뭐죠? 요게 저희 지금 방금 앞장에서 본 제어기랑 똑같아요. P 제어기죠. 그냥 에러를 만들어서 K를 그냥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내 HS가 있는데 얘는 지금 세타가 나오는 애고 여기에 이제 토크가 들어가요. 근데 이 토크를 어떻게 주냐? K를 곱해서 주는데 내 레퍼런스에서 현재 세타를 빼서 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 선더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B번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라고 했냐면 이 레퍼런스 세타 R과 세타의 관계를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라. 그렇죠? 저희가 방금 전에 불었던 문제에서 한 거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최종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라. 그래서 저희가 HS를 구해놨기 때문에 블록 선도에서 네거티브 피드백 정리하듯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1 플러스 K 곱하기 H 분자는 KH. 그래서 앞에서 배운 그 블록 선도 정리하는 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B번까지만 풀 거고요. B번까지만. CD를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요 2차식을 구할 때 항상 그 분모의 2차 항이 0이 되도록 바꿔주는 게 좋아요. 1이 되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꼴로 맞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60만을 분모 분자 나눠 가지고 그 2차 항의 개수가 1이 되는 걸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정리 필요라고 써 놓을게요. 정리 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풀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